네,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결과 윤석열을 비롯한 33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논란이 컸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정원철 회장 연결해서 상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철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야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지금 2년을 넘어서 이제 3년을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국민 여론화하는데 네, 공을 들여왔는데 예, 특검에서 조금 많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사실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은 모든 걸 다 파헤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한번 좀 정확하게 사안별로 한번 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최상병 특검은 종료가 되었고 네. 두 개의 특검은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한 달만 더 하면 끝나요. 예. 이제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정권이 그 대한민국을 그 망친 과정에 대한 것을 밝혀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란 같은 경우엔 국가범죄이고 네. 국가의 시스템을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짓이었죠. 근데 네. 이 최상병 사건하고 김건희의 이런 악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준국가범죄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거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럼요. 특정인을 봐주라고 하고 또 법을 형해화하고 네. 증거인멸하고 사건 조작하고 예. 이때부터 좀 국가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특검에서 성과를 못 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수사를 못하게끔 막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누가 막았느냐? 윤석열이 거부권하고 국민의힘이 또 거기에다 동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동조함으로 통과 인해서 못 시켰잖아요. 윤석열에게 동조함으로 인해서 예.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동조하면서 지금 수사의 골든 타임을 아예 넘어서 버렸어요. 아, 그래요. 통신 기록이라고 하는 게 1년까지 보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겉으로 보여진 사건 당시에 김장환의 김자도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김장환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통신 기록이 보존이 돼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척척척 다 들어갔을 텐데 네. 몇몇 주요한 이종섭이라든지 뭐 몇몇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확보해다 보니까 수사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모든 것을 인멸시키고 네. 정말 이 극악무도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네. 또 극악무도한 국민의힘 정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윤석열이 임성근 관련한 수사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체포 지시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 인력 감축 등의 보복 조치를 내린 행위, 이거는 진상이 가려졌습니까? 네, 이게 그 특검에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윤석열이 본인의 뜻대로 임성근을 빼주기는커녕 경찰에 임성근을 피의자로 이첩시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윤석열이 이제 또 경로하면서 군사 경찰 조직을 아예 반으로 축소를 시켜라. 네. 근데 이제 실무자선에서는 반까지 축소시키는 게 너무 심하니까 30% 축소안을 갖고 가요. 예. 근데 다시 50% 축소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예. 근데 이에 그치지 않고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 외압에 대한 사실을 이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 수를 쓰는데 네. 우선 징계를
알아보는데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를 받아요. 네. 그리고 체포영장 청구를 윤석열이 8월 13일에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지시를 내려요. 네. 그리고 이시원은 또 다시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지시를 내리고 예. 이종섭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14일에 한 번, 28일에 한 번 총 2차례를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에서 모두 기각을 시켰거든요. 예. 요즘 그 판사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군 판사들이 민간 판사분들보다 더 독립적이고 국민의 이제 법 감정을 잘 좀 담아내는 네. 판단을 하는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그 항명 사건에 주심을 맡았던 김종일 군판사, 김정길 군판사, 박소원 군판사,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윤유중 군판사, 네. 이분들이 정말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그 판단을 했었을까? 네. 이분들이 이제 눈에 가시다 보니까 그 이제 여인형의 체포 명단에까지 올라갔던 분들이에요. 그래요. 판사까지도 그때 뭐 체포 대상, 뭐 결국 수거 맞습니다. 대상으로 삼았던 예. 무도한 자들입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은 말이죠. 자신의 경로가 이 장병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것에 대한 분노 표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란 한 달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그때부터 아마 정원철 회장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윤석열이 뭐 자식이 있나요? 군에 갔다 오길 했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그걸 충분히 공감할 만한 네. 인간성이 있나요? 네. 그런 부분에서 외형적으로 보여지기에 그런 거랑 거리 먼 사람인데 네. 윤석열은 그러니까 최상병이 죽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임성건을 빼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이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열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를 내렸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 이 영이 서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분노.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권력일지라도 국가 시스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법을 가장 잘 알면서 가장 우습게 보고 네. 많이 어기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 정권이 바뀔지라도 계속 공직 생활을 이어가야 되니까 윤석열의 불법적인 지시가 완벽히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이 이렇게까지 한 데는 공무원들이 100%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좀 그 이행이 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외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윤석열은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이자 중심이고 그런데요. 사실은 이종섭을 국방부 장관 시키다가 난데없이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도 또 그 출국 과정에서의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런 파행들을 보면서 이거는 범인 도피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됐지만은 명확하게 진실이 다 드러난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법정 가서도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영화 친구에 보면은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게 밝혀진 거 보면은 윤석열이 네가 가라 런종섭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깡패 집단하고 다르게 네. 대통령,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뭐 이런데 모두 한 통속이 돼가지고 네. 범인을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였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총선 당시에도 이 런종섭 사태가 대파하고 같이 국힘이 이제 무너지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국민적으로 분노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다 지켜봤어요. 전 국민이 지켜본 이 사태에 대해서 네. 윤석열 정권의 일부 임명직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실무자들이 증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에서 이미 다 정해놓고선 요식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런동섭 사건은 사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핵심 이유기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걸 도피시키나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자기들의 어떤 비위를 감추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왜 이렇게 임종이 아니죠. 예, 임성근이를 이렇게 두둔하려고 했는지 이게 어떤 로비가 작용해서 그런 건 아닌지 하는 그런 관심이 또 쏠렸는데 그 로비의 총책 허브로 김장환 목사가 거론됐단 말이죠. 근데 김 목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이게 공수처 수사 단계까지는 김장한의 김자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다들 그때는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의 이종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구명 로비의 통로가 두 개로 이제 그 확대가 된 거죠. 예. 이종호 쪽으로 임성근이 얘기해서 김건희한테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은 김장환 쪽으로 줄을 대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느냐. 근데 이런 그 구명 로비의 통로는 사실 훨씬 많았습니다. 아, 이보다도? 임성근이 예. 정치력이 굉장히 높은 군인이었어요. 이제 그 해병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임성근이 군에서 막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네. 위로만 잘하고 밑으로 쪼고 정치 쪽에 줄대고 이런 그 모습을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 장병들을 보호 장구 없이 그 급류에 해병대 티만 입히고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그냥 내가 이렇게 차라리 해병대 정신으로 그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 전년도에 포항 수해 났을 때도 윤석열한테 눈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듬해도 한번 그래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장병이 최병이 이렇게 순직하게 되신 건데. 예. 이게 티셔츠만 입혔으면 모르는데 네. 그 물이 불어난 데다가 장화까지 신기는 정말 정신 나간 행동을 장화 신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장화를 신으면은 상식적으로 거기에 물이 텀벙텀벙하면서 네. 제대로 걸어댕길 수가 없잖아요. 그 모양새를 위해서 그 구조 그렇죠. 해병대의 구조의 모양새 폼새를 위해서 그렇게 네. 완전히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 급류에 들여보내게 한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군인이었는데 임성근이가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위로만 보여지고 뭐 하는 그리고 정치 쪽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여러 쪽에다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막 돌려요. 네. 여의도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많아요. 오.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락을 취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유력한 왜냐하면 당시에 민주당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야당인데. 네. 집권 여당 쪽에 이제 그 먹히는 쪽으로 이제 이게 들어갔는데 네. 그것이 이종호 아니면은 김장환 목사님이었겠느냐라고 네. 보는 거죠. 근데 이 수사가 특검에 들어와서는 김장환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했는데 네.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정말 그 수사의 골든타임 때 좀 확보를 해놓고 뭐가 진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2년이 넘어간 상황에서 뭘 하다 보니까 수사 기록 다 인멸됐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서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모든 증거가 인멸된 상황에서 압수수색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네. 않으면 진실을 아예 파악할 마음이 없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기독교계에서 또 이영훈 목사도 거론이 됐었거든요. 여의도 수보험교회. 예. 근데 이영훈 목사의 경우에는 이제 특검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넓게 증거인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인데 네. 여의도 수보험교회 그쪽은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장한 목사 쪽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농후하다. 네. 근데 혐의가 김장한 목사가 예. 나오질 않아요. 예. 참고인 뭐 신분으로 나와달라 해도 안 나오고 법원에다가 공판전 증인 신문을 청구해서 법원에서도 받아들였음에도 본인이 나오지 않고 또 그의 고붕 그 사람도 나오질 않아요. 한기붕이라고. 예. 그래서 한고붕이 됐군요. 예,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 진실에 협조를 해야죠. 기독교 예. 방송에 모시기고 하다는데 네. 왜 협조를 안 합니까? 나와가지고 나 안 했으면 안 했다 말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그렇죠. 참고인 신분인데요. 네. 원래 캥기는 게 많은 사람들은 어렵죠.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아무리 참고인 신분이라도 안 나오고 3번이나 불렀는데 셋 다 안 나오고 그리고 법원에서 공판전 증인 신문 한다고 그랬는데 아예 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네. 폐문 부재라고 하나요? 이렇게 맞죠. 나와버렸는데 이쯤 되면은 특검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캥기니까 무려 5번이나 응하지 네.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내란 특검에서 네. 한동훈한테 예. 그 당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을 하면서 했을 때 한동훈도 똑같이 안 나갔어요. 예. 그거 보고 배운 거 아닌가 싶은데 좋은 거 배웠어요 우리가. 굳이 뭐 협조할 필요가 없구나. 뭐 네. 심지어 법원에서 불러도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아무리 초인종 네. 눌러도 사람이 없다고 인식하게끔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피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걸 알려줬어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수사기간은 다 끝났고 김장한 목사 저러고 있죠. 안 나오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무슨 입원을 했네 뭐 그런 기사까지 또 나왔거든요.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조금 있다가는 휠체어 타고 다닐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서서 네. 설교하셨습니다. 아마 어제도 그래요? 하셨을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나와야죠. 설교가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30분. 수십 분 정도를 한 30분 정도를 서서 본인이 쫙 이어가는데 그럼 특검 나가도 할 게 충분한데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특검의 시간은 끝이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뭐 법원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뭘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또 협조를 안 할 거거든요. 폐문부재하는 거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져가야 된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대통령실 쪽에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가 특검에서 못 밝히고 미진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가져가고 또 국방부의 조사본부에서 가져가고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하니까 예. 대통령실 쪽에서 예. 본인 특검들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예. 요새 막 특검에 관여한다라는 얘기 나와서 좀 싫대요. 예, 막 본인들이. 근데 아니 특검에 뭐 호소는 할 수 있는 거지. 것처럼. 호소는 수사가 제대로 네. 안 돼가지고 답답하다. 그래서 국민이 호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뭘 예, 어떻게 그래서 해달라고 로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 입장인지 알겠다.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첩이 될 거래요.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첩이 되면은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그게 미진하다면은 제가 다시 얘기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상황이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김장환에 대한 네.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될 게 제가 우리 김장한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많은 네. 걸 알고 있는데 경찰에 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김장한의 로비력이 변태적으로 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각별히 예의주시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극동방송 앞에 가가지고 김장환 네. 빨리 출석하라 압박도 하시고 그랬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거꾸로 그냥 음료수를 갖고 나와가지고 뭐 센 척, 의연한 척 그랬단 말이죠. 지금 뒤에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예. 아이고 참. 91살 돼가지고 그렇게 나이 먹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나 되고 있는 저 양반 보면 참 딱하기도 하고. 저 같은 나이에 이순재 선생이 있었거든요. 이순재 선생 네. 얼마나 존경과 또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았습니까? 같은 나이에 저 김장환은 제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 한 분은 사회에 정말 큰 기쁨을 주고 이렇게 가셨는데 네. 한 분은 도대체 이 사회에 기쁨을 주지도 않고 가지도 복음을 않고. 전하는 것인지 도대체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예. 자, 마지막으로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채병 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 최상병 사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아주 좀 심플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네. 방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나누면 최상병이 순직하고 과실치사된 이 사건. 두 번째는 이 수사 외압,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플러스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조작한 사건. 세 번째는 수사 외압의 동기인 구명 로비를 밝히는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런종섭의 호주 도피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뭉개기 사건. 요렇게까지 이어지는 게 이 최상병 사건인데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고 그냥 법정에서 남은 수순을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네. 지금 이 수사 외압의 동기가 되는 구명로비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5가지가 다 규명이 돼야겠지만은 특히 이 구명로비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경찰 쪽에서 전담팀을 좀 꾸려야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팀을 꾸려야 되고 아무리 김장환이 뭐 경찰 쪽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쪽을 포섭을 못하게끔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게끔 별도 팀을 좀 꾸려줘야지 된다. 남은 절차를 그쪽에서 좀 밝혀줘야 된다라 생각하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이 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특검이 좀 애를 썼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서도 애를 썼어요. 뭐가 이 증거가 보존이 돼 있어야 밝힐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지난번에 그 무더기 영장 기각, 임성근 하나만 받아주고 무더기로 영장 기각한 그 사태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더기 영장 기각 때문에 뭐 임성근 말고는 다 기각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장환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는 3번이나 불러도 안 나오는 법원이 불러도 안 나오는 김장환에 대한 기소를 결심하지 못한 이유가 괜히 기소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날까 봐 이런 염려 때문에 주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예 근데 수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김장환을 뭘 불러다가 뭘 해야 되는데 김장환 안 나오죠. 한기붕 안 나오죠. 바깥에서 계속 뭐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헛소리나 하죠. 아이고. 멍청한 언론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 써주고나 있죠. 네. 아이고 뭐 증거가 보존이 돼 있어야지 압수수색을 안 하죠. 근데 증거는 보존돼 있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압수수색은요. 김장환에 대한 것은 이미 공수처에서 이미 다 해놨어요. 예.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것은 뭐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저는 이 법원이 이렇게 하는 부분, 이게 지금 국가 공권력이 동원된 이 범죄 사건인데 여느 사건하고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 네. 국민 법감정하고 많은 거리가 있다. 네. 근데 1심의 경우에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 기소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공소 유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럼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좀 맡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제가 11월 초에 그 민주당의 한 정치인분하고 만나서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강력히 좀 도입을 해라. 네.
왜 얘기가 쏙 들어갔느냐, 예. 도대체 왜 이러느냐, 당에서 지도부의 의지가 없느냐, 뭐 어쩌냐, 계속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심의 진행된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하길래, 그렇다면 2심부터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새 그 내용이 좀 그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2심부터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그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해요. 민주당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똑같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국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구나. 예.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원치 않더라도 마지못해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계속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해서 내란 청산해라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원철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자, 더 뜨거운 진실 규명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과 함께했습니다.